명문대 학군단 출신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고찰을 저한테 직접 PPT를 한 60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상호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우리 군대가 발전하려면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PPT 자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PPT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페이지는 한 60페이지 정도 되고요. 얼마나 울분을 찼으면 PPT를 60페이지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 빨리 소변 좀 보고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ROTC 출신 선배님께서 좀 다른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온 선배님께서 군대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고찰, 육사는 과연 어떠한 목적의 집단인가라는 주제로 PPT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장교 지원의 위기. 자, 초급 장교 지원의 위기. 그 누구도 육군사관학교 정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군사관학교 정원이 235명, 자, 육군사관학교는 33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해군사관학교는 17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력수를 한번 보자고요. 공군은 6.5만 명. 그 다음에 병력, 이제 공군을 1로 잡았을 때 우리 육군은 6배입니다. 지금 39.5만 명이 육군에 있고요. 자,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는 7만 명, 공군 대비 1.08배가 있고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공군사관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육사는 사실 1,400명 정도를 뽑아야 된다. 육사가 육군의 규모에 비해서 육사생도의 정원이 너무 적죠. 공군은 6만 명 중에 230명이 공사고, 해군도 7만 명 중에 170명이 해사인데, 육군은 그거에 어마어마한 배가 되는 거의 40만이나 되는 조직인데, 그 중에 330명이고 실제로 임관한 인원이 200명대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 사관학교 출신들이 너무나 적죠. 그럼 사관학교 인원을 원래 더 뽑아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요. 사관학교 기준이 공군을 1이라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도 한 1,400명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330명을 뽑고 있고 그 와중에 인간하는 인원이 230명대라는 거죠. 그러면 병력 대비 육군사관학교의 정원이 타당한가? 라고 본다면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인원이 우리 군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육군의 출신별 임관 현황을 보게 되면은 ROTC는 71%, 육군 3사관학교가 10%, 육군 사관학교가 6.5%, 학사 및 간부사관이 11.8%, 2025년 출신별 임관 현황을 다 명단을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더하셔서 만든 자료입니다. 육사가 6.5%예요. 자, 초급장교 모집의 위기라는 현실에서 전체 임관의 6.5%의 육사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군의 위기, 국가의 위기라고 할 때 왜 학군 및 다른 출신들의 모집에 압박을 받으면서 모집을 해야 되는가? 육사도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사는 지금 모집에 압박은 없으니까요. 자, 상반기 ROTC 지원율 3.5대1, 여성 지원자가 285 폭증했다던데 ROTC 가라 지원이죠. 원래 홍보활동할 때 다시 뽕 차는데 정상인데 지금은 홍보활동할 때 왜 장교를 선택했는지 말하기도 어려울 듯 안 할 수 없나요? 까라면 까야죠. 홍보활동 관련된 겁니다. 보험팔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싫다, 진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모집 홍보 나가는 거 후보생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난 1년차 때는 의무 로테이션 빼고는 학과 도서관에 맨날 숨어서 피하고 2년차 때는 핸드폰만 보다가 후배 데리고 PC방 갔는데 의미 없다. 어차피 할로만 오는데 무슨 홍보냐. 진짜 홍보 효과 낼 거면 신창섭 취박 부르는 게 제일인 게 무슨 소리죠? 아무튼 홍보활동 자치근무자만 의무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단복도 학군단 수업 때만 와서 갈아입고 집 갈 땐 환복한다. 지금 학군단 인원들도 단복이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서울대 ROTC가 취업이 잘 됐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RTV에서 나온 건데 서울대 ROTC가 취업이 잘 된다고 홍보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형적인 인과를 바꾸는 거, 서울대여서 취업이 잘 되는 거를 ROTC여서 취업이 잘 된다고. 애초에 서울대는 취업이 잘 됩니다. ROTC여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서울대는 취업이 잘 돼요. 근데 홍보하고 지원율 올라갔다고 자랑 엄청 하죠. 이거 숫자 가랍니까 아닙니까? 자, ROTC 여러분들 지원율 3.5대1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랍니까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가라고. 이거는 가짜예요. 근데 이거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자기의 치적으로 삶은 당시 학교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학교장은 전역을 하셨죠. 다음 학교장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학교장이 할 때는 제대로 하면 경쟁률이 떨어질 텐데 그럼 너는 왜 경쟁률이 떨어지냐? 너는 홍보를 열심히 안 했냐?
왜 너가 하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냐는 얘기 듣기 싫기 때문에 다음 학교장도 또 가라를 칠 거란 말이에요. 다음 학교장은 더 큰 가라를 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경쟁률이 올랐는데 왜 ROTC한테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죠? 경쟁률이 올랐는데 왜 근데 입학할 때 사람이 부족하죠? 왜 입교할 때는 사람이 부족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거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홍보하겠다고 홍보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장군이 가라를 내요? 어떻게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가라 모집을 하고 가라 수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장교라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장교가 가짜로 숫자를 내는 게 맞아요? 이걸 본인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홍보 좀 하게 예산 증액해달라고.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ROTC 여러분들 총살해야 돼요. 허위 보고했는데 어떻게 장교가 허위를 보고합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일이야. 매국노에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일입니다. 왜 처우 개선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왜 처우 개선해 애들을? 처우 개선 안 해도 저렇게 지원을 하는데? 근데 왜 임관할 때 사람이 부족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묵인하면 안 되죠. 학군 모집 등 모든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몰아세우는 육본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육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사사령관은 육사 출신이 독식 중에 있고요. 또한 모집 홍보에 대한 보고는 참모총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정원수를 확대하는 게 모든 출신들의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오히려 잘 훈련된 엘리트 장교를 만들 수 있는 진짜 방법이지 않을까?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일까?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일까? 모른다면 육사 출신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안 한다면 이적행위자와 동일하다. 애초에 지금 장교 모집이 어렵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 상황에서 육사 정원을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왜 정원을 안 늘릴까? 철저한 출신 카르텔 숫자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법고시 의대 정원과 동일한 개념이고 정원수를 유지해서 본인들의 카르텔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절대 정원수를 합당하게 늘리지 않고 있다. 정원을 늘릴 경우 다른 출신들과 동일하게 육사도 미달이 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던 그래도 명문대라는 인식이 깨질 거라는 두려움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선배들과 육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절대 지금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못함. 육사 정원 1000명 늘리면 육사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리면 무조건 미달 난다는 거죠. 위 두 가지 사항이 육사 정원을 절대 병력 대비 늘리지 못하는 이유다. 병력은 40만이고 해 공군의 거의 5배인데 정원은 거의 다른 사관학교랑 거의 크게 차이가 없죠. 거의 2배, 3배, 5배가 나야죠. 따지고 보면. 출신별 지원자 모집을 위한 방법. 육군 차원에서 육사는 3사관학교 통합을 해야 된다. 서울에서 3사관학교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1500명 정원으로 60명은 정시, 40%는 편입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편입은 군사학과 가산점을 준다던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해 봐야 된다. 108개 설치 학군단을 개편 및 축소해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서울권 대학, 지방 거점 대학, 글로컬 선정 대학, IST급 외 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폐지해야 된다. ROTC를 축소된 정원만큼 지원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쓸데없는 대학교 ROTC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계 현 시스템에서 학사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1학년 4학년 모집 인원을 상시로 하고 학기 중 분기 리더십 교육 졸업 후에 3개월 집중 교육을 받고 인관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ROTC와 학군단과 학사장교를 합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육사와 3사를 통합하는 거 저도 사실 찬성합니다. 3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훈련이 안 돼요. 평소에 사격을 못 해요. 왜? 서울권에 있고 사격장도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의 퍼포먼스가 너무 적어요. 하지만 3사관학교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내 모교가 사라지는 거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3사관학교는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사관학교도 존재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사관학교가 생긴 이유는 프레블로우 사건 이후에 월남전이라는 국제적 이슈에 장교들이 많이 필요했고 잘 싸우는 장교, 북한군을 뛰어넘는 장교들 만든다는 그런 모토 아래 3사관학교를 만들었고 장교가 부족했고 당시에 월남전을 보낼 장교들이 필요했고 잘 싸우는 장교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3사관학교를 만든 건데 지금의 3사관학교는 의미가 이제 없다 이거예요. 지금의 3사관학교는 역사 속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삼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삼사관학교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삼사관학교는 이제 육사와 통폐합이 되고 삼사관학교는 사라지고 삼사관학교 자리에 육사가 가는 거죠. 삼사 육사가 통합한다고 해서 삼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삼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삼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거죠. 입시 난이도 차이는 삼사관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삼사관학교 난이도와 육사 난이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삼사관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들 모르던데, 3사, 6사 통합한다고 3사 애들 6사가 되는 게 아니라 3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통합이지. 3사관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살아있고 육군사관학교 안에 편입과정을 만들자는 거죠. 3사 생도가 6사 생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6사가 더 들어가기 힘든 데가 아니야. 3사관학교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통합된 사관학교가 생기면 거기 학교장을 6사 출신, 부학교장을 이제 3사 출신으로 넣겠지.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무튼 사관학교 출신들은 지금 뭐 부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왜냐면은 육군사관학교가 통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훈련이 안 돼요.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잖아요. 좀 이따 뒤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사관학교가 본질을 잃었어요. 사관학교는 장교를 길러내고 군인을 길러내는 곳이거든요. 지금 남영신 때부터 좀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사관생도들한테 공부해라. 아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싸워서 이기는 전투기술을 연마해서 장교들이 뛰어난 그 전투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사관학교가.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답게 훈련하고 뛰고 체력을 기르고 장교로 가는 그런 인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자, 아무튼 3사관학교는 육사와 통합하고요. 학사장교들은 학군이랑 통합선발을 해서 학사장교들과 학군이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신들이 총 4개가 통합이 되는 거죠. 육사도 3사랑 통합되고 학군도 학사랑 통합되고. 솔직히 학군과 학사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학군 학사 둘 다 지금 그 미달인데 제가 봐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군사학교에서 출신을 통합한 다음에 육군 후보생, 육군 사관 후보생, 육군 사관 생도, 사관 생도와 사관 후보생 2개 과정으로만 해서 장교를 길러내야죠. 그리고 저는 인간 반지도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교 반지로. 장교 반지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아예 디자인을 바꿨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육군 장교 단 이렇게 해서 장교 반지도 그냥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어.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서울에 있기 때문에 상징성인 건데 육군사관학교가 진짜 장교를 길러낸다고 하면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없애는 게 아니라 3사관학교로 내려오는 게 맞고 육군사관학교 자리는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 그 자리가 상징을 갖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없애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없앤다고 해도 토지가 오염돼서 거기 아파트 못 지어요. 군부대는 옛날부터 기름이 많이 떨어지고 오염이 많이 돼서 그 토지를 복구시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땅도 공원화 하잖아요. 아파트 안 짓고 공원 짓잖아요. 육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육사를 아파트 짓거나 없애버리면 안 돼요. 거기는 국군의 뿌리기 때문에 거긴 육사는 육사대로 남겨놔야 돼요. 육군사관학교를 무슨 뭐 국방대로 만들던가 아니면 뭐 대학원으로 만들다던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람에도 공원이잖아요. 보람에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사를 옮기는 건 되는데 거기를 아파트 짓는다거나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하하님 5,000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세계 출신 개편시 비율이다. 그럼 통합사관학교가 30%, ROTC가 45%, 간부사관이 한 18%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죠? 이렇게 지금 양대 산맥으로 가면 육군사관 후보생, 육군사관 생도가 반반이잖아요. 거의 후보생을 좀 더 뽑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과 출신별 비율이 낮지 않겠냐? 상호 솔직히 다른 사람이 한교육 가면 기분 지은 니은 나빠 하면서 말로 개팰 것 같으면 개추 약간 우리 기호형 까도 내가까 이럴 것 같음.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또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다음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과연 엘리트 집단인가?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인간 및 장성의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자, 육사가 소령 진급할 비율은요 48.1%고요. 육군 전체 출신장에서 육사는 6.5%인데 자, 그중에 준장 진급 비율을 보세요. 육사가 살아남는다면 준장 진급 비율이 71.1%입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대장을 진급할 비율이 84.6%예요. 육사가 장군으로 진급을 하면 대장될 진급 비율이 상당히 높다. 왜? 지금까지 9년간 대장 진급 비율을 봤을 땐 육사가 84.6%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숨만 쉬어도 전역하고 뭐 나가고 중령 진급자가 48%군요. 절반 이상이 중령을 진급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전역하는 사람들 있죠. 소령 때 5년 전역도 하고. 자, 그 중에 중장 진급 비율이 71%, 그 중에 대장 진급 비율이 84%. 그러니까 이게
준장 중에 육사가 71%라는 거예요. 대장 중에 84%가 육사라는 거고요. 비사관학교 출신들이 대장은 15%가 비사관학교 출신들이고, 준장 진급에는 비사관학교가 29%, 준장 중에 71%가 육사입니다. 근데 소령 진급률을 보면은 이 절반이 이제 중령 진급 보면 절반이 이제 육사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관에서 대장 진급할 비율이 아니라요. 전체 인원 중에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맞잖아요. 지금도 한 명 빼고 다 육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분께 최근에 육사 입시 결과의 위치는 과연 서울대 수준인가? 그래서 이제 육사의 지금 수준이 국민대까지 내려왔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육사 및 장기 자원의 경쟁률 및 자원의 질은 IMF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자원의 질이 향상됐고요. 자, 특히 99학번부터 13학번까지 정말 스카이급 인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99학번부터 13학번이 육사 출신들이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자, 육사는 서울대 연고대 합격 시 기초군사훈련 중에 퇴교하는 인원들이 다수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인원들은 대부분이 어떤 자원일까? 고등학교 이후 애국심으로 군을 선택하는 인원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면 육군사관학교 입교 인원들은 대부분 이런 자원일 것이다. 첫 번째, 명문대를 갈 수 있으나 집안이 어려운 인원들, 이것들이 가장 많았다. 과거에는 부모의 떠밀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인원들, 해당 연도 수능을 망쳤으나 재수하기 싫은 인원들, 혹은 정치적, 사회적 성공을 원하는 인원들, 그리고 혹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인원들. 자, 육군사관학교의 목적과 임무,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 육군 장교를 육성하고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군사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과 임무를 보았을 때 지금의 육사는 정예 장교, 군사 전문가의 육성이 가장 핵심인가, 아니면 학문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학술 집단인가? 자, 육군사관학교는 1964년 독일을 시작으로 위탁생도를 보내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위탁생도를 한 명씩 보내어 군사 선진국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 선진국의 교육을 통해서 군사력 강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육사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자, 도네이션 좀 읽고 갈게요. 집에 가고 싶다님. 육사가 조국에 기여하는 마지막 방법은 스스로 서울에서 기어 나가서 수도권 동북부 개발에 선봉장이 되는 것이다. 어떤 7급 입직자가 고공, 낙급, 상급을 보장받는가? 인서울 하위급 주제에 인생을 날로 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60년 이상의 해외 위탁생도 파견과 군사 전문가로서 양성된 수많은 인재들과 대한민국과 함께한 육사의 역사, 그리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면 전 세계 주요 강국들이 K컬처처럼 우리 군대를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육군사관학교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며 지금까지 위탁생도를 보낸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서방 주요 국가는 왜 우리나라한테 수탁생도를 안 보내는 것인가? 84기 수탁생도 태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몽골, 베트남, 이라크,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육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 배우러 와야 하는 수준의 육군사관학교가 아닌가? 과연 엘리트 양성사관학교가 맞는 것인가?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의 수준은 동남아 수준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죠. 육군사관학교 그렇게 엘리트 사관학교고 그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위상이 뛰어난 사관학교면 왜 해외 서방 국가에서 배우러 오지 않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노력한 시간만큼 결과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군사 선진국에서는 육사에 배울 것이 없으니 수탁생도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육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계 5위인데 사관학교 수준은 세계 5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란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는 군대 전쟁 따위를 같은 군에 관한 일, 사령관 밑에서 군기를 장악하고 군대를 운영하면서 군사 작전을 짜는 사람을 군사 전문가, 군사라고 합니다. 결국 군대, 군비, 전쟁 따위와 같은 군의 개념을 하는 것이 이제 군사 전문가인데, 그런데 우리 육군사관학교는 한 기수의 90%가 위탁교육을 가며 위탁교육을 통해서 진급의 한 수단으로만 이용 중에 있고 오직 편한 길만 찾으려고 하는 나태한 생각이 가득하다. 자, 국내외 위탁 교육을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보상과 육군사관학교 생도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일반 대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탁교육을 생각한다. 그리고 진급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위탁을 1차 중대장을 대체해서 다녀오고 이를 통해서 가장 평정이 받기 어려운 1차 중대장 때 평정을 쉽게 받습니다. 진급에 유리한 위치를 잡고요. 그래서 육사 출신들이 자력이 좋다라는 것은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허상이다. 비출신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야전에서 엄청난 평정적 페널티를 받으며 선배 눈치 보이고 대대장 눈치 보이고 그렇게 해서 위험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육사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탁교육 이수를 하는 육사 출신들 중에 대부분이 군 논문 이외에 기고를 하지도 못하고 SCI 해외 국제학술처에는 접근도 못하고 이제 국내 학술에는 6개월에 한 건도 올리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근데 왜 위탁교육을 보내냐 이거예요. 자, 또한 군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위탁교육을 보냈는데 그들을 전문적 보직에 넣어줘야 되는데 보직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결국 관성적인 위탁교육과 인사로 인해서 군의 첨단 미래와는 어두워지고 있고요. 능력이 안 되는 자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오히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주고 즉 육사라는 특수목적 학교의 군사 전문가가 아닌 그저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진짜로 있어야 될 곳에 육사가 아닌 비출신들을 갈아서 군이 유지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위탁이 1차 중대장을 대체합니다. 제가 저번에 봤던 어떤 육사 출신 후배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령인데 소령이 달 동안 야전에 안 가봤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속부관하고 뭐 영어반 가고 뭐 교육 갔다가 위탁교육 가고 소령 때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땅을 밟아본다는 거야. 제대로 된 흙을 밟아본대. 그래서 자기가 좀 걱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소령 달 때까지 야전에 제대로 안 간 인원들이 꽤 있어요. 위탁교육 때문에. 제대로 된 야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출신들이 갈아서 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위탁 가서 평정, 진급 자력, 해외여행은 다 하고 진급한다. 근데 군에서는 어디에 쓸모도 없고 개인 능력도 없다. 그걸 육사 출신이 근데 육사 출신들은 그것을 당연히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군대는 군사 전문가가 필요하지 석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혜택을 받은 만큼 야전에서 국가를 위해서 육사 출신들이 좀 희생 좀 해라 이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육사는 군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지 학문과 정치를 탐구하는 곳이 아니다. 48년 이후부터 육사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군사학조차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대학교 학문적 기능을 주요 국립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자원도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학문을 서울대 이상으로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서울대 수준으로 생각하는지가 의문이다. 육사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본질을 무시하고 학문 정치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육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자, 육사의 엘리트주의, 군사 쿠데타, 4년제 육사라는 엘리트 의식, 하나의 숙청의 이유, 변질된 모습을 보이며 국군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완전히 본인들이 장악해버렸다. 50 때부터 윤석열 때까지 역대 국방부 장관은 압도적으로 육군사관학교가 22명이나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사는 어떠한 정권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해왔으며 선후배 간의 어떠한 부조리도 신고할 수 없는 그들만의 룰을 가지고 있다. 신고 시 기술을 매장해버립니다. 저도 실제로 아는 내용인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본인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대장을 신고하거나 육군사관학교 지휘관을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은 기수에서 열애당합니다. 그 진급이 안 돼요. 왕따당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육사는 육사의 지휘관을 신고하거나 육사 지휘관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기수 열애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사가 우수했던 시기 군사정권 시기 IMF 이후 그리고 2015년도까지 화랑이 후회 때까지 화랑이 후회된다. 태양이 후회 때까지 그 시기에 해당하는 기수는 분명히 우수한 자원이고 서울대 수준이 맞다. 근데 육사 출신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서울대 가면 그 공부 잘했지? 그치? 근데 더 넣고 빼갖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육사 왔잖아. 여기서 누릴 거 다 우리가 누려야지. 왜 나눠줘? 정권만 바뀌었지. 우리는 다 같은 육사야 하면서 서울의 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육사는 엘리트인가? 자, 엘리트란 어떠한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고요. 또는 그 결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웨스트포인트는 입학 후보자를 직접 지원하고 국회의원부터 지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로 선발된 자원이 입교를 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 리더십, 재능, 추천서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사관학교 입학자는 엘리트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며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육사는 엘리트인가? 과거 우수 인재를 뽑아서 엘리트 교육이 아닌 조직에 순응하는 기계를 만들었으며 맹목적 복종을 통해 육사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우수 인재는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고 리더십이 좋다라는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인재로 귀결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리더십이 좋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육사는 조직의 어떠한 모순과 부조리에도 본인의 직을 걸고 이야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육사에 아무도 없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불의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행동한다. 그게 또 계엄이 되겠죠. 지금의 육사에 입교하는 자원은 엘리트라고 말할 수 없는 자원들이 입교하고 있으며 더 이상 엘리트 집단으로 말하기 어렵다.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실천하지 않는 집단과 자원이라면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동조합니다. 자, 육군사관학교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자, 육군사관학교는 과연 지금 어느 위치인가? 육사의 위치. 육사 위에 있는 대학교에도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당 학군단 인원들이 육사 인원들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그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지금의 군은 어떠한 상태인가? 왜 유독 육사만 군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이유는 육사는 자동장기라는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왜냐? 육사 출신들의 이를 바탕으로 초급장교 때부터 두 가지의 길을 갈 수 있다. 첫 번째, 장기가 됐으니까 부관으로 간 다음에 영어반 또는 위탁, 의대, 외대 등을 가고요. 부관으로 임무 수행 시 거의 99%의 확률로 해외 군사 교육, 위탁 교육, 영어반으로 교육을 갔다. 의대 위탁 또는 영어반을 바로 진학한다. 장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장기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느냐? 이제 비출신들 같은 경우는 장기 복무에 한번 걸려지죠. 그 소수만 선정이 돼서 바로 야전에서 OAC로 갑니다. 근데 육사 출신들은 바로 장기가 되어 있으니까 군사 영어반을 바로 가죠. 그리고 다 같이 OAC를 가고 육사는 또 대대 참모를 거치고 비출신들은 1차 중대장을 가야 되는데 육사는 1차 중대장 대신 위탁 교육을 가버리고 2차 중대장에서 만나버리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도 보직을 또 손보는 경우가 꽤 많죠. 자, 임관시 장기 복무는 허들을 없애는 진급 프리패스다. 소위 때 야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장기 복무 희망시 2년차부터 장기 복무에 들어가고 그러나 육사 출신들은 장기 복무에 목숨 걸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다음을 위해서 준비가 가능하다. 영어반으로 약 3개월,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고 이 시기에 마련된 성적으로 모든 위탁 교육에서 또 유리하게 위치를 하죠. 비출신들은 이때부터 지휘관에 따라서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갈림길에 서면서 육사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야전의 겸직 업무 등을 생각하면 본인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다. 자, 위탁 또는 다른 외국어반 출신들은 후배들과 경쟁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을 위탁 또는 다른 외국어반 출신 인원들은 후배들과 경쟁을 통해 손쉽게 성적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석사 위탁 교육의 기틀을 만들어 둔다. 이를 통해 영어반으로 만들어진 영어 성적 OAC 성적으로 여기 이거 제출하신 분도 영어반 출신입니다. OAC 성적으로 석사 위탁을 지원한다. 그리고 위탁 교육도 갔다 오셨습니다. 이분도. 자, 위탁은 군사교육 성적 평정, 영어 성적 면접으로 뽑히고 나면 정원에 입학으로 손쉽게 유명대학의 주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 최근 이것도 못 들어가서 이상한 학과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임관시 장기 복무 관련해서 또 나옵니다. 자, 석박사 위탁 중에 모든 평정은 석박사 성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학생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위탁생들에게 A 또는 A 플러스 학점을 준다. 결국 위탁생들은 1차 중대장 평정이 B로 야전에서 1차 중대장을 하면서 모든 리스크와 선배들에게 밀려 평정을 받지 못하는 비출신들과 다르게 경쟁하지 않고 평정을 받으면서 방학 때 쉬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자력 차이가 난다 이거죠. 결국 이렇게 받은 평정을 가지고 마지막 2차 중대장을 하고 중대장 평정을 모두 최상으로 받은 다음에 진급을 한다. 결국 육사기 때문에 능력이 좋다기보다 디자인된 코스에 따라서 진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진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급할 때 평정을 보면 육사가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목적에 고급 장교를 만드는 과정 육사 홈페이지에 없었고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다면 육사는 당연히 장기 복무를 없애야 된다. 그래,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장기 복무를 없애고 육군사관학교도 의무 복무를 7년 해야 돼. 7년이나 왜냐면 3사가 6년이니까 6사는 4년의 수혜를 받으니까 3사보단 길어야겠죠. 한 7년 8년은 돼야겠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어져야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곳에서 우수사원들이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남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고급 장교를 양성하더라도 구급 공무원을 뽑더라도 행정고시를 보고 있다. 수능으로 구급 공무원을 뽑는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으며 심지어 타 출신들 학군하고 학사는 시험을 안 보고 공무원이 되는 거네요. 더욱이 5급 공무원의 경우 고시를 통해서 보는데 장교들은 공시도 안 보고 장교들은 꽁으로 지금 공무원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수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차라리 육사를 없애고
학사를 남겨서 서울대 카이스트 유수대학의 인원을 뽑아서 육사 혜택을 주자. 최종적으로 육사는 4년의 학비와 모든 기숙사비, 4년의 생활비를 받으며 2억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과거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은행에서 1억 마이너스의 통장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육사도 본인들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과도한 혜택을 반납하고 군과 국가의 발전이 과도한 혜택을 반납하는 것이 군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결국 육사도 장기복무 심사를 다른 출신들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고 심사 시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의 이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우수 인재가 남는다면 장교의 지원율과 혁신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됨. 장기복무를 앞으로 시험을 보자. 장기복무가 지휘관 평가도 있지만 7급 시험처럼 장기가 되는 인원들도 그런 학술적인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저도 어느 정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출신들도 떨거지들은 다 떨어지겠죠? 모두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이상의 시험을 통과한 장기 복무자들이라면 앞으로 15만 이상의 아웃소싱 군무원들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통제의 당위성과 해당 인원들의 능력이 더욱 빛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무원들이 늘어날 텐데 군무원들은 7급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장교들은 시험도 안 보고 7급이 됐으니 7급 이상이 돼버리니 군무원들한테 당위가 안 선다 이거죠. 맞는 말이네. 군무원들한테도 우리가 당당하려면 군무원들이 통과한 패스 시험 그 이상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장교들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시험도 안 보고 어떻게 장교로 비벼가지고 급수만 올린 인원들이 7급 군무원을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말이네.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그럼 비슷한 시험을 또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장교 보직의 타당성. 자, 이게 보면은 군무원을 뽑을 때 시설 예산 집행 담당이에요. 첫 번째, 육국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실무가 있는 사람, 2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가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군무원을 뽑아도 7급 군무원을 뽑아도 9급 군무원을 뽑아도 7급이군요. 7급 군무원을 뽑아도 이렇게 많은 응시 자격이 있는데 장교는 어떻게 이런 보직에 자격이 있는가? 맞는 말이네요. 만약에 군무원을 예를 들어서 합참이나 연합사에 보직을 뽑는다 그러면 엄청난 응시 자격이 있겠죠? 근데 우리 왜 장교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 특히나 야전은 모르겠는데 합참, 연합사, 국방부, 육본, 방사청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보직을 뽑을 때 우리 군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휘관의 말 한마디죠. 김상호! 야, 김상호 네가 일로 와. 예,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가 일로 오면 돼 라는 식으로 전화 한 통이면 되죠. 지원 자격, 지휘관의 전화 한 통, 과장의 승인. 그러네. 말이 안 되네. 그러나 장교들은 이러한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안개 속에 인사심의가 이루어진다. 지휘관의 재량도 모든 법과 공정성 아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휘권이 바르게 설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 8사단과 같은 잡음이 생기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잡음은 세대에 나아가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깜깜이 보직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일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보직을 받을 때도 그냥 무자격자들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신으로 주요한 보직을 다 채우자. 다른 출신은 믿음이 안 간다. 멍청해서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과적 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문과 출신 육사가 보직되는 경우가 많다. 핵심 보직이죠. 육사 중대 카톡방에 모든 주요 보직과 선후배 간의 자리 보존의 장소고요. 카톡방이. 합참, 연합사, 국방부 주요 보직에 어떻게든 육사는 그렇게 잘 알고 그 자리에 갈까? 육사 카톡방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갈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공지가 나가는 거다. 이미 정해놓고 공지를 보내는 거죠. 군무원처럼 지원 자격조차 없고 오직 지휘관의 마음에 따라서 보직이 되는 장교 보직의 특성으로 모든 요직은 육사가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관장교는 주요 기관에서 육사가 차지하고 비출신은 남는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 결국 상위 계급,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비출신들은 절대 좋은 자리를 갈 수 없다. 언제나 스페어 타이어처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처럼 핵심은 출신이 아닌 오직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고인물은 썼고 유전자도 다양성이 적어지면 유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자꾸 자기들끼리 친척끼리 해가지고 아이 낳고 또 자기들끼리
우수 유전자라고 자기들끼리 유전자를 지켜나가면 나중에 막 기형아 나오죠. 덧니 나고 막 뼈 으그러지고 막 뼈 약해지고 막 그 기형아 나옵니다. 유전자가 계속 자기들끼리 뭉치면 아시죠? 근친상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군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들을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의 구태한 조직 문화를 타폐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장성 1명, 2명을 비추 수준으로 바꾼다고 과연 이것이 바뀔 것인가?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군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군의 업무가 과연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자, 군대 업무가 과연 어려운가요? 군대 업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맡은 일들을 누락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직책에서 본인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 3년 이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즉 새로운 것을 만들 의미가 없는 곳이다. 그냥 하나의 부속처럼 움직이는 곳이다. 따라서 어떠한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일이 거의 없으며 그러한 업무가 있더라도 군무원 등 다른 인원들이 그 일을 하면 된다. 비전문가도 그 직책에 맞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장교 업무 중에 1, 2년 내에 순환되는 직위는 전문적인 직위 결국 장교의 업무 중 1년 또는 2년 동안 순환되는 직위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석박사급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군대 업무가 필요한 것은 지휘관들의 비위를 맞추고 지휘관들에 대한 관심법이 필요하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A 지휘관과 B 지휘관이 반응이 달라서 그걸 맞추고 비위를 맞추는 게 좀 어려운 일인 거지 군대가 엄청나게 높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소령 이상의 경우 연봉이 5천에서 8천 사이가 되며 본인들이 하는 능력과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월급을 받고 적은 일을 하고 있다. 본인도 이제 군인이신데 빡세게 이야기하시네요. 메타인지가 대단하시죠. 자, 군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전술적인 건데요. 이런 거를 대대급 또는 사단급에서 누구 하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사단급 이상이면 중요 국면에서 이러한 미군 교범을 가지고 북 리뷰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전술관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장군이며 모으면 연관 장교들 전부 다 테니스와 골프에 열광하고 있다. 쓸데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병력들의 짧은 군생활을 낭비하지 말고 상급 부대에서는 교범을 탐구하고 새롭고 유연한 생각을 가지도록 시간할 때마다 선진국의 교리와 교범을 탐독하고 대대급은 잘 발전된 유튜브를 통해서 대대장이 발벗고 나서서 대대장의 전술관, 교육 및 소부대 전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간이 없는데 맨날 골프, 테니스 치고 술 마시고 캠핑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인성교육하면서 노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해야 하는 일을 갈고 닦으면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다. 군인이 군인답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군이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전투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후배들을 위한 처우 개선도 강력히 말할 수 있으며 전 국민적 존경도 따라오는 것이다. 자, 군인의 처우 개선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과거 하사와 중사, 소위의 인식. 부사관들 끌어모아서 군기강 대회 한다고. 그거 미사일 사령관이잖아. 참모총장. 그죠? 과거 하사, 중사, 소위, 중위에 대한 인식이 의무복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아도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사, 고참, 상사, 대위 때부터 본격적인 직업군인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점심값은 4,500원에서 오르지 않고 그대로이며 월급은 항상 1%에서 2%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즉 하사, 중사, 소위는 과거의 의무복무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했던 10년 전에서 전혀 반응한 게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당 계급의 처우 개선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인스타에 도배된 대위급 이상의 골프, 테니스, 해외여행의 사진을 보면 대위급 이상의 월급은 전혀 적은 돈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위급 이상은 월급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특히 연관장교들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본인들이 사회에서 하는 일과 비교하면 오직 진급을 위해 지휘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는 것이 많은 것이지 만약에 하는 일이 생산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1년에 5건 한 건에서 5건밖에 안 되고 생산적인 업무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골프, 테니스, 고급 스포츠를 즐기며 일부 진급을 위해 일하는 인원들은 본인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 제외하면은 대부분 과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대부분 연관장교들은 과분한 혜택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계급 이상들은 본인들 스스로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 개발과 노력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처우 개선을 논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연관장교들은 솔직히 처우 개선 제가 봐도 연관장교도 월급은 올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그 지휘관의 비위 맞추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진짜 군인으로서 임무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처우 개선이 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훈을 이야기하자. 자,
과연 국방위에 있는 의원들 중에 군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유영원 의원은 군을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참전용사분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참전용사 나라 지킨 걸 후회한다 하면서 참전용사 수당이 최저생계비보다 떨어지죠. 86만원. 그 기초생활수급비보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 중에 86만원 중에 30만원은 지자체에서 주는 거라고 합니다. 나라를 헌신했는데 참 대우가 똥같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누가 과연 군에 지원을 해서 전쟁을 참전하겠는가. 조국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는다. 처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가 희생을 기억하고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국방부는 개혁의 의지나 능력이 있을까? 잠깐만요. 만수님, 만수씨 시비 걸고 있네. 몰랐네. 만수님, 자, 만수님 통화 가능합니까? 띠릿띠릿. 만수님 통화 가능합니까? 띠릿띠릿. 만수님 토론 가능합니까? 띠릿띠릿. 구독을 안 한다고? 구독해야 채팅 칠 수 있는데? 만수 구독했잖아, 너 구독했잖아. 그렇게 구독해놓고 이제 와서? 만수님 어디 갔어? 만수님 구독했잖아. 너 구독하니까 채팅 친 거잖아. 웃긴 놈이네.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거. 동의하냐고요? 동의하는 거 많죠. 자, 아무튼 자, 그렇다면 국방부는 개혁의 의지나 능력이 있을까?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은 지금 어떠한가? 정말 중요한 처우개선 근무 어려움은 차관이, 얼굴만 담은 장관이. 차관이 이제 하고 있고 장관은 그냥 신나게 외교활동 하고 있죠. 차관은 또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육사만큼 좋은 학교에 다니다가 학군단으로 가신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야. 위탁교육도 갔다 오셨어요. 이분도 영어반 갔다 오셨고 이분도 꽤 스펙이 빵빵하세요. 답답하니까 쓴 거지. 아무튼 가운데 김병주 의원 앉아있고 국방부 차관, 국방부 장관이 대리청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과 라인만 달라졌을 뿐 육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정과 동일한 수순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달라지는 건 김용현에서 김병주로 바뀌었을 뿐이다. 김용현 라인에서 김병주 라인으로 바뀌었다. 12월 3일 계엄의 여파로 육사가 바로 국방부 장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방부가 만들어진 것이지 다음에는 김병주가 국방부 장관 할 것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다음에 김병주인데? 김병주가 다음에 안 하더라도 눈치를 보면 마지막에는 김병주가 국방부 장관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분은? 선배님 어떻게 알았지? 역시 다 듣는 소문은 다 똑같습니다. 로켓단 이제 로이가 이제 하겠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이야기해봐야 육사 출신들끼리 나라와 군대가 어떻게 망가지든 본인들의 이익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군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끝까지 이야기해 줬고 총 페이지가 67페이지입니다. 목 쉴 뻔했네. 자, 아무튼 또 이제 이렇게 또 마무리 졌는데 또 뒤에 내용 또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일단 육군사관학교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해요. 3사관학교랑 빨리 통합을 해야 되고 3사관학교가 좀 이제 없어질 때가 됐죠. 없어질 때가 됐고 빨리 통폐합이 좀 돼야 됩니다. 3사관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다들 동문들이 서운해 하시긴 하는데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나라를 생각해서. 난 장교 반지도 통합했으면 좋겠어. 육군사관생도 육군사관 후보생들이 반지도 그냥 다 검정색으로 장교는 하나 그냥 똑같은 교육기관에서 똑같은 교관한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인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돼도 전 3사죠. 야, 옛날에 그 인천 전문대랑 인천대학교랑 통합해서 인천 전문대들이 인천대 됐다고 걔네들 인천대라고 얘기하고 다니냐? 안 그러지. 그 졸업장 뽑으면 다 3사는 3사대로 나와요. 통합해도. 아무튼 내가 저도 이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위탁교육이 좋은데 위탁교육을 했으면 위탁교육을 보낼 때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돌아왔으면 그거에 맞는 보직을 줘야지. 그 보직까지 고민을 해서 위탁교육을 보내야지. 그냥 위탁교육이 나왔다고 보내는 건 나라 국가에서 그냥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필요한 위탁교육이 있어서 그거를 그 인원을 보내고 그 인원이 복귀했을 때 그 보직에 맞는 자리를 줘야지. 그리고 위탁교육으로 야전을 떠나왔으면 그 인원들은 정책 분야로 해서 대령까지 진급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야전 지휘관을 시키면 안 되지. 그 위탁교육에 맞는 약간 정책적이거나 야전과 동떨어진 직책을 맡았으면 그 인원들은 장군으로 진급시키면 안 돼. 특히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 그 꿀 빠는 자리에 있던 놈들은 장군 만들어주면 안 돼. 장군은 야전에서 중대장 다 하고 1차, 2차 중대장 하고 야전 대대장 2차, 3차, 1차, 2차까지 하고 야전 연대장 1차, 2차 하고 야전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이 사단장하고 군단장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야 야전에 대해 정확히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인원들이 아닌
위탁교육으로 덕치했던 인원들이 그 맨날 종섭이 형처럼 런종섭처럼 맨 아스팔트 밟다가 중대장 찍먹하고 또 아스팔트 밟다가 위탁교육 갔다가 꿀 빨다가 대대장 찍먹하고 또 꿀 빨다가 연대장 찍먹하고 그렇게 해서 3스타 단 친구 그렇게 3스타 달고 국방부 장관 하니까 그런 인간이 런종섭 같은 이종섭 같은 인간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 뭐라 그래? 하사 월급이 280만 원이다. 병사 월급 200만 원 만들어줘도 하사가 280만 원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 병신 같은 새끼가 야전도 모르고 하사들 월급도 모르는 봉급도 모르는 병신 버러지 같은 새끼가 그렇게 위탁교육만 가다가 중대장 찍먹, 대대장 찍먹, 연대장 찍먹, 사단장 찍먹 그렇게 해서 진급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가가지고 호주로 도망가고 그런 인간 벌레를 봤잖아 우리가 런종섭이라고.